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 개념 설명드렸고,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인접 행렬, 인접 리스트. 어떨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어떨 때 골라야 되는지 설명드렸고, 그렇게 이제 그래프를 표현하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탐색인데, 그 탐색할 때 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BFS, DFS입니다. 그리고 BFS 해도 되고 DFS 해도 되는 경우에는 주로 BFS를 많이 써요. 그리고 무방향 그래프의 경우에는 또 BFS를 많이 써요. DFS 써도 되는데. 근데 방향 그래프가 되면은 또 DFS를 또 많이 써요. 왜 그런지는 명확하게 설명하기 힘든데 기본적으로 많이들 그렇게 해요. 그래서 BFS 써도 되고 DFS 써도 되면은 BFS를 많이 쓰고, 무방향이면은 BFS로 처리를 많이 하고, 방향이면 DFS를 많이 한다.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연결되는지 아닌지 보고 싶다. 그럼 무방향에서는 어떤 노드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래프를 전체를 탐색해봐요. 근데 그 탐색한 결과 방문하게 된 노드 수가 n이 아니다. n개가 아니야. 그러면 뭐예요? 연결 그래프가 아닙니다. 연결 그래프면 어떤 노드에 출발해도 모든 노드를 방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의 연결 여부를 알고 싶다. 그러면 BFS, DFS를 다 써도 돼요. 얻어서 상관없어요. 어쨌든 방문하는 순서만 차이가 있을 뿐 모든 노드를 한 번은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둘 다 써도 되지만 보통 무방향에서는 이제 BFS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장 트리를 구할 때도 BFS로 방문해가지고 그 방문된 순서대로 추출해내면 그게 신장 트리가 되고요. DFS로 방문해가지고 신장 트리를 뽑아낼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이제 신장 트리가 됩니다. 그래서 신장 트리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하는데 보통은 그냥 신장 트리를 구해서는 써먹을 데가 없어요. 신장 트리는 보통 아까 얘기했던 최소 신장 트리를 구할 때가 의미가 있고요. 최소 신장 트리는 BFS, DFS 이용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프림, 크루스카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하게 된 알고리즘이 최단 경로 찾는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저 최단 경로 문제는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가장 쉬운 문제가 비가중치 그래프에서의 최단 경로를 찾는 거예요. 비가중치 그래프에서는 최단 경로는 뭐에서 좌우돼요? 경로의 간선 수에 의해서 좌우가 돼요. 그리고 얘는 뭘 이용해서 찾을 수 있다? BFS를 이용해서 찾으시면 돼요. 그 프로그램 경시에 관련된 문제 중에 이런 맵이 주어지고 뭐 여기는 막혀 있고 뭐 여기는 뭐고 한데 여기서 여기까지 최단 경로를 찾아라. 그러면 이 문제는 그래프 문제예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그래프를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없으면 얘는 빠지게 되겠지. 이렇게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탐색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0이면 1, 1, 2, 2, 2 이렇게 계속 경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가중치 그래프에서 최단 경로 문제는 이제 그냥 BFS 갖고 해결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가중치 그래프가 된다. 그러면 얘가 또 나눠져요. 가중치가 모두 양수인 경우와 음수 가중치가 있는 경우. 음수 가중치가 있으면 제일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중치가 모두 양수다. 그러면 얘를 찾는 아주 유명한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 알고리즘이 뭐냐면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에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은 제가 오늘 설명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내용들은 이제 다음 학기 알고리즘 시간 가면은 집중적으로 배우게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는 건 비가중치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BFS 갖고 충분히 찾을 수 있다. 근데 가중치 그래프가 되면은 단순 BFS 갖고 안 돼요. 그래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써야 되는데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그 기본 BFS를 약간 응용한 거예요. 어떻게 응용하냐면 원래 BFS는 내부 자료 구조를 뭘 써? P4Q를 쓰죠. P4Q. BFS를 이용해서 이제 처리하니까 탐색할 때 이제 BFS는 그 기본적으로 P4Q를 써요. 근데 다익스트라는 뭘 쓰냐면은 Priority Q를 써요. Priority Q를 써서 더 짧은 애를 먼저 가는 순서대로 해서 찾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간선이 가중치가 양수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커지지 작아지진 않아요. 진행하면은 더 커질 뿐 작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장 최선으로 가면 그 다음부터 또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게 그 다음 최선이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가장 짧은 것부터 하나씩 가는 그 방법이 바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고,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이제 프라이어티 큐를 써서 구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구현하는 방법은 이제 알고리즘 시간 가서 좀 배우시면 되겠고, 뭐 이거 여기서 다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면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쭉 하게 되면은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결론적으로 뭘 주냐면은 출발 노드에서 다른 모든 노드까지의 최단 경로의 길이를 줍니다. 요걸 주는 거예요. A가 출발인데 A에서 A로 가는 건 0이고 A에서 B로 가는 건 2고 A에서 C로 가는 건 3이 최선이고 A에서 D로 가는 6, A에서 E로 가는 건 4예요. 근데 보통은 얘만 얻어서는 우리가 쓸 데가 없어요. 또 뭘 해야 되냐면 A에서 E로 4로 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서 가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최선이죠. 그럼 요 경로를 알아야 돼요. 그럼 이 경로는 어떻게 찾냐? 이걸 진행해 가면서 정보를 축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얘를 구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거꾸로 가면서 이 경로를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최단 경로 알고리즘은 최단 경로 길이를 구해주는데 길이를 구한 다음에는 그 길이로부터 되돌아가면서 내가 필요한 그 실제 경로 정보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경로가 양수만 있는 게 아니라 음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가장 문제가 되냐면은 음의 주기가 존재하면은 아예 최단 경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의가 안 돼요. 얘는 이렇게 돌면 계속 어떻게 돼? 경로의 길이는 계속 짧아지죠. 그래서 무한정 계속 짧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하면은 경로의 길이는 계속 짧아집니다. 그래서 음의 주기가 있으면 경로를 찾을 수 없어요. 근데 음의 주기가 없으면 이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벨만과 포드라는 알고리즘이 있고 워셜과 플로이드라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보면 벨만과 포드가 함께 만든 알고리즘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벨만과 포드가 따로따로 발견한 알고리즘이 있는데 시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누가 뭔가 발견하면은 그 즉시 그냥 알려줘요. 근데 옛날에는 한 2년 전에 발견돼서 어디 논문에 실려도 그게 그 당시에 바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시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알고리즘을 여러 사람들이 비슷한 시기에 발견하기도 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특정한 사람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벨만도 발견했고 포드도 발견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말고도 워셜과 플로이드 알고리즘인데 이것도 다 둘이 같이 발견한 게 아니라
따로따로 발견했는데 같은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벨만과 포드는 그 한 노드에서 다른 모든 노드, 출발 노드가 있고 그 출발 노드에서 다른 모든 노드까지의 최단 경로 길이를 구해줍니다. 근데 얘 말고 플로이드 워셜은 모든 노드에서 다른 모든 노드까지의 최단 경로를 구해줘요. 그러면 벨만과 포드를 n번 돌리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근데 항상 그렇지만 얘를 n번 돌리는 것보다는 플로이드 워셔를 한 번 돌리는 게 훨씬 싸게 맥힙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되겠고, 이 알고리즘은 뭘 이용하냐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동적 프로그래밍을 이용하게 돼요. 동적 프로그래밍은 그 알고리즘 테크닉 중에 가장 어려운 테크닉이에요. 물론 학습하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알기까지가 되게 오래 걸리고요. 이제 프로그램 경시의 문제 중에 난이도가 최상의 문제들은 다 뭘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냐면은 동적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는 이제 3학년 때 알고리즘 수업 시간에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와 관련된 설명을 여기서 이제 좀 끝내고 요 문제를 하나 하고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리트코드에 있는 1971번 문제인데 Find if paths exist in a graph. 그래프에서 어떤 목적 노드가 출발 노드가 주어지고 목적 노드가 주어졌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의 경로가 있는지 찾아달라는 거예요.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첫 번째로 이제 문제를 봐야 되는데 bidirectional 그래프예요. bidirectional. 그러니까 bidirectional은 좀 특이한 건데 direction이라는 건 무슨 그래프? 우리가 살펴본 방향 그래프예요. 방향 그래프. 근데 bidirectional이야. 그럼 무방향 그래프와 마찬가지지. 그렇죠? 용어를 되게 희한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하여튼 무방향이에요. 무방향 그래프예요. 무방향 그래프인데 정보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에지의 목록으로 들어와요. 에지의 목록. 그러니까 보통 문제들이 이래요. 그래프 관련된 문제들은 대부분 그래프와 관련된 정보를 주잖아요. 그럼 그래프와 관련된 어떤 정보를 주냐면 간선 정보를 줘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간선 정보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 간선 정보를 이용해서 뭘 만들어야 돼? 그래프 표현을 만들어야 돼요. 인접 행렬이면 인접 행렬로, 인접 리스트면 인접 리스트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얘는 무방향이고 무방향이니까 그러면 어느 거 좋아? 얘가 더 좋지. 무방향이면 반은 낭비예요. 그러니까 무방향이니까 그리고 간선이 뭐 주어지겠지만 얼마나 주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더 나을 거예요. 얘로 해봤는데 메모리 초과 나더라고. n제곱 잡아버리면 그냥 벌써 거기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얘로 할 수도 없어. 얘로 구현해야 돼. 그러면 쟤로 구현한 다음에 그래프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출발 노드에서 목적 노드까지 경로가 있는지는 뭘 이용하면 돼? BFS나 DFS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접 행렬을 만든다. 인접 행렬은 그러면 배열인데 배열의 각 항이 뭐예요? 연결 구조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노드들은 0부터 n-1로 넘버링 돼 있다고 그랬어요. n개의 노드가 주어지는데 0부터 n-1. 그러면
어레이 리스트로 만드는 거야. 어레이 리스트로. 배열로 만들면 좋은데 자바는 뭐지? 이 범용 타입의 배열을 만들면 좀 또 이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의 리스트 아니면 이제 C++ 같은 경우에 std 벡터의 리스트 뭐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아직 그래프를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프를 만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고 어레이 리스트의 각 요소를 n개 용량의 어레이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그 용량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연결 구조를 하나씩 생성해서 넣어놓는 거예요. 빈 연결 구조를 n개 만들어서 넣어놓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요 그래프를 표현할 준비는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에디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그래프를 표현하면 돼요.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에디들이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이런 식으로 배열로 또 주어져요. 그러니까 2차원 배열인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요소가 노드, 두 번째 요소가 목적 노드예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면 양방향이니까 두 번 넣어줘야 돼요. 그래프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뭘 만든 거예요? 주어진 에지 목록 갖고 그래프 표현을 만들어낸 거예요. 어떤 표현? 인접 리스트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인접 리스트에 대해서 뭘 하면 돼? BFS를 수행하면 되게요. 뭐 DFS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우선 비스트 배열 만들고 그 다음에 Q를 만들게요. 소스 출발 노드가 소스를 넣어주고 visited 소스는 뭘로 해주면 돼요? true. 그 다음에 이제 BFS를 구현하면 돼요. Q에서 빼냈어요. 그럼 빼낼 때 뭔가 처리할 게 있으면 처리하면 되는 거죠. Q에서 노드를 뺐을 때 뭘 처리하면 될까요, 여기서는? 이제 방문한 노드들이잖아요. 이제 다음 방문할 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V가 데스티네이션이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출발 노드에서 목적 노드까지 간 거죠. 그럼 출발 노드에서 목적 노드까지 뭐가 있는 거야? 경로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return true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BFS를 수행했는데 데스티네이션을 못 만났어. 그러면 출발해서 데스티네이션까지 경로가 없는 거죠. 그럼 return false. 이제 그래프에 있는 간선 V 노드의 이웃 노드들을 Q에 넣어주면 돼요. 항상 넣어주는 게 아니라 if not visited W이면 아직 방문을 안 해봤으면 넣어야 되죠. 근데 넣기 전에 항상 뭐래요?
끝났어요. 네. 서밋에도 이거 통과돼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래프 관련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한 2학년 정도 되면 뭘 할 줄 알면 좋냐 하면은 이제 이런 문제를 만나면 보통 이런 간선 목록이 주어질 거예요. 그럼 이 간선 목록을 바탕으로 그래프를 만들어요. 근데 이 그래프를 만들 때 여기 있는 문제의 종류를 보고 인접 행렬로 갈지 인접 리스트로 갈지를 해봐야 돼요. 둘 다로 해보면 좋아요. 근데 얘를 제가 인접 행렬 해봤더니 메모리 초과해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워낙 노드 수가 많아요. 2 곱하기 10의 5승. 이게 노드 수가 최대 주어지니까 이거를 10의 5승 2배로 하니까 엄청나게 큰 2차원 배열이 필요한 건데 어쨌든 이제 무방향이니까 무방향이고 내가 역인접 리스트는 여기서는 필요 없죠. 그러면은 이제 인접 리스트로 표현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여기 기본적으로 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프 관련해서 DFS와 BFS를 구현할 줄 아시면 돼요. BFS, DFS 구현할 때 어려운 건 없고 비즈니스 배열 하나 만들고 집어넣고 빼내고 처리할 거는 어디서 처리해요? 요 위치에서 처리하면 돼요. 노드에서 빼낸 다음에 Q에서 스택에서 빼내면 돼요. 얘를 DFS 바꾸면 뭐만 바뀌어? Q가 스택으로 바뀌는 거죠. 요 애드는 똑같을 때고 여기 팝 하면 되겠고 아니 푸시 팝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래프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정도만 되면은 이제 2학년 수준이고 이제 3학년 되면 그래프 관련된 되게 어려운 문제들을 한번 접근해서 풀어봐야 되죠. 이제 그걸 하려면은 알고리즘 시간에 알고리즘 관련된 훈련을 조금 더 한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고 그 전까지는 이제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리트코드에는 그래프 관련된 문제 아주 이런 이지 문제는 별로 없더라고요. 트리 문제는 좀 있는데 그래프 문제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